저한테 영향을 끼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 운동 기량을 보인 단체, 선수들 그룹, 코치들, 그 다음 학자들 이런 걸 분석한 책이에요.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서가 브레인과학하고 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점은 딱 3가지 사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지난 시리즈의 인류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만큼 저한테 영향을 끼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탤런트 코드라는 책입니다.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코드란 뭐냐면 그 재능의 비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계적 운동 기량을 보인 단체, 선수들 그룹, 코치들, 그 다음 학자들 이런 걸 분석한 책이에요.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서갖고 그거는 뇌과학하고 브레인 사이언스하고 딱 결합되는 엄밀한 브레인과학하고 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 책은 딱 3가지 사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먼저 브라질 풋살 게임 아시죠? 축구하면 브라질 딱 떠오르잖아요.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가 브라질의 축구가 왜 세계적 축구가 됐느냐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쭉 골목을 다니면서 취재를 해봤는데 가장 유니크한 게 브라질에는 풋살은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풋살은 뭐냐 하면 축구는 11명이잖아. 양쪽에 22명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잖아요. 운동장이. 그러면 자기한테 공 올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풋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분당 공이 올 확률이 축구보다 6배 빨라요. 6배 많아요. 여기 빈도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분석을 해봤더니 풋살에서는 공이 축구공보다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야 되겠죠. 두 번째, 자기한테 공이 올 확률이 보통 축구 게임에 6배 많죠. 그러면 어쨌든 발을 한번 내밀 때마다 브레인에서 전화 펄스가 생겨갖고 발까지 갔겠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6배 많이 나갔겠죠. 그 다음에 공이 적기 때문에 축구공보다 더 정확하게 되죠. 더 정확하게 더 빨리 해야 되죠.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브레인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브레인이 작동하는 거는 전기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전기가 빨리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빨리 흘러주는 그걸 감기되는 게 뭐냐 하면 신경섬유의 절연체를 감아준 거예요. 신경세포는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쭉 가지가 나 있잖아요. 그걸 가지로, 그걸 액션이라고 하는데 가지로 전기가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브레인 세포 바로 옆에는 물이 있잖아요. 우리 인체 70% 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옆으로 전기가 새버리잖아요. 그럼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신경세포가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기가 전압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빨리 가면 옆으로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긴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 감기는 걸 미엘린이라고 그래요. 미엘린화, 수초화. 그래서 요 감기는 요게 사실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많이 감긴다. 요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탤런트 코드예요. 그럼 탤런트의 브레인 과학적인 비밀은 뭐냐 하면 이 수초가 감기는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그 전자해밍 자료를 보면요. 이게 거의 한 100번 정도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져 버려요. 완전히 풀어지면 누기력병처럼 운동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탤런트 코드는 브레인 과학의 가장 중요한 그 딱 하나 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운동선수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확하게 해야죠. 빨리 해야 되죠. 수영 선수든 마라톤 선수든 100m 선수든 빨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확해야죠. 그러면 올림픽에 하는 모든 수십 가지 종목을 딱 한 번에 표현하면 빠르고 정하고 강하게잖아요. 수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자도 브레인에서 이건 운동이 나가는 거 아니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죠. 운동이 빠른 거나 느린 건 동일한 겁니다. 메커니즘은. 탤런트 코드는 과학적 백그라운드 딱 요거 하나예요. 세계적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가 되려면 내가 운동하는 단위 시간당 횟수가 많아야 돼요. 권투 선수는 단위 시간당 주먹이 많이 나가야 돼요. 축구 선수는 단위 시간 발을 많이, 공을 단위 시간 많이 차야 돼요. 많이,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강하게. 됐죠? 요걸 맞춰주는 게 신경세포의 미엘린이 감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934년에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비행기들이 있었어요. 육군 항공대 소속의 비행기들이 우편 배달을 이렇게 했어요. 경비행기로 했는데 이 비행기들이 폭풍과 불하면 많이 추락을 해요. 그래서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해마다 막 몇 명씩 죽고 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조종사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지? 이 악순환 속에도 그때 어떤 한 엔지니어가 그냥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손재간이 있어갖고 뚝뚝뚝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로드 트레이너 박스를 만들었어요. 요즘도 이제 공군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저 모형 이런 비행기에 들어갖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안에는 이제 계기판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륙하고 착륙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경비행기를 몰고 위험하잖아요? 벌벌 떨어가면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훈련해야 되죠. 그때 사고 많이 나겠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한 번 출전 나가면 한 번 이륙하고 한 번 착륙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로드 트레이너 박스는 딱 한 번 타면 10번을 이륙하고 10번을 착륙하는 훈련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핵심 뭐겠어요? 가장 우리가 하는 비행 조종 기술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륙하고 착륙이잖아요. 그거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게 심층 훈련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학습에도
우리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요걸 적용하면 우리의 일의 대부분 한 90% 시간은 대충 그냥 쭉 하면 돼요. 근데 그 10% 시간에 굉장히 사력 있게 설계해갖고 그걸 반복, 어떻게? 정확하게, 빠르게, 강하게. 마지막으로 그 탤런트 코드에서 존 우든이라는 농구 코치인데 전설적인 농구 코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했는가? 교육 심리학자 2명이 이 존 우든의 농구 코치 과정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존 우든 감독이 굉장히 인자하고 사람들 격려를 잘해주고 칭찬을 잘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선수들이 기량이 막 높아졌다. 그래서 NBA 그 슈퍼볼 하면 이겼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장시간 존 우든 감독이 농구 선수들을 코칭하는 과정을 장시간 촬영과 분석을 해봤더니 75%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줄게. 기간 단축. 다다다다다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접 이제 코치가 같이 뛰어요. 선수들 뛰면서. 자, 이리 패스. 더 강하게. 옆쪽으로 패스. 뒤로 돌아. 옆으로 패스해줘.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선수한테 밀착해갖고 선수가 뛸 때 그 순간에 딱 필요한 것만 딱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달리 훈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하게 너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만, 팩트만 빠르게 정확하게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훈계한다든지 칭찬하든지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수를 하면 그 실수 현장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비난하지도 않고 잡다한 이야기하면 돼요. 요점을 빠르고 리듬 있게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탤런트 코드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준비 운동이나 그 주위를 맴돌아요.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신중해갖고 그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어바우트라 그래요. 그렇게 항상 뒤로 미루는 거예요. 조건은 내가 정할 나름이잖아요. 100% 조건은 없잖아요. 100% 준비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완벽을 기하는 사람은 조금 더 기회가 와야 돼. 조금 더 조건이 맞아야 돼. 내가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날 샜다 그래요. 못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입을 해야 되죠. 적당한 타입이 뭐냐면 내가 비용을 지불한 거하고 이득을 얻는 걸 저울 딱 해봐야 돼요. 비용이 초과하다 싶으면 딱 스탑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바우트로만 하면 안 돼요. 물론 없어도 안 되는데 딱 적당하게 그렇게 적당하다는 말이 사람마다 다른데 굉장히 터프한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대충 해도 되는 거는 대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코드의 그 학습 방법은 대충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빨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 빨리 들어가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천히 서둘러라. 메디치가의 가훈입니다. 르네상스를 후원했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유명한 메디치가의 가훈이 천천히 서둘러라. 그러면 빨리 하라는 말이요? 천천히 하라는 말이요? 천천히 해야 될 거는 천천히 하고 빨리 할 때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리듬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천천히 하는 부분은 빨리 압축해갖고 스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해야 될 부분은 5%, 1%밖에 안 돼요. 그걸 반복으로 집중해야 돼요. 이게 탤런트 코드 핵심이에요. 집중하는 그걸 뭐냐면 심층적 훈련이라고 해요. 그럼 심층적 훈련이 가능해지면 내가 했더니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인출을 해봐야 된다. 그럼 저장해놔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게 요약하면 공부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비용하고 이득을 그 최적점이 어딘가를 항상 민감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책하고 영상을 교양, 그 다음에 학습 관점에서 어느 게 좋느냐. 그건 단연코 책이 좋죠. 특히 교과서라면 가장 좋죠.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건 어떠냐? 짧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도움을 좀 더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조금 방법이 필요해요. 가장 그 유튜브가 실질적으로 빨리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는 굉장히 해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옆에 분야, 다른 분야들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섭렵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유튜브가, 특히 가학 유튜브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이 핵심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빨리 캐치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에 유튜브나 이런데 특히 쇼트 이런데 잠깐 하면 1시간, 2시간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할 때 그 동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한테 암시를 줘야 돼요. 내가 핵심을 파악하고 얻을 거 딱 얻으면 빠져나오겠다는 그 잠재의식 속에 일깨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채널 같은 거는 그냥 계속하고 유튜브도 재밌는 유튜브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이득을 얻는 그 핵심 포인트는 빠를 경우는 10분 내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분 내로 파악 딱 하고 이득을 맥시마이즈 하고 나면 곧장 빠져나오는 걸 자동 반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학습이든 어떤 게임이든 우리가 최대의 이득을 얻는 포인트를 넘어서서 계속 그쪽에 스틱이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비용이 지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10분 만에 전체 파악할 걸 1시간, 2시간 보면 실질적으로 학습은 10%밖에 안 됐는데 시간은 두 손에 써버린 거죠. 손실이 더 큰 거죠. 요 딜레마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볼 때는 항상 시간 제한을 머릿속에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교과서나 책을 읽는 데는 그런 시간 제한을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책이라는 게 2, 3일 동안 교과서 같은 몇 달 동안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길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할 필요 없어요. 이득이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에. 책은 200페이지, 400페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도 그 책의 내용을 적어도 50% 이상 자기 걸로 바꾸려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량에 따라 다른데 일주일 동안 서서히 정보가 흡수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공부나 어려운 뭐 양자역학이나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하게 될 때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라는 기간 또 상황에 따라 몇 달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가 있어요. 근데 비용하고 이득, 그걸 항상 체크하시면 돼요. 교과서는 2차 방정식을 푼다, 수학 문제를 푼다 할 때는 이득 맥시마이 되는 포인트가 적어도 몇 시간 후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숙달되고 이득이 맥시멈 될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근데 대부분 며칠이나 심지어 몇 시간 또 못 버티고 다른 걸 해버리죠. 이득이 맥시멈 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적극적 보상 쪽으로 빠져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이나 이런 걸 쭉 공부를 해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행동의 가장 밑에 있는 법칙은 뭐냐면 비용을 지불하고 이득을 얻는 이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의식해야 돼요. 굉장히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나 범람했을 때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이용할 때 이용하고 버린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안 좋은 면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걸 뒤집으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근본 원칙이 그 있는 거예요. 이득을 맥시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득을 맥시마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분야마다 소채널 볼 때, 유튜브 볼 때, 교과서를 볼 때 이득을 맥시마 하는 때까지 들은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럼 이득을 빨리 취득하는 쪽으로 되는 채널들이나 매체들은 중독이 강해요. 항상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1차적으로 유튜브는 어떻게 하냐면 간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비하면. 어쨌든 우리가 채소나 아주 다양한 단백질 이런 걸 많이 섭취를 하고, 그래도 뭐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좀 단 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리프레시 하든지 잠깐 쉴 때. 그때 짧은 시간에 유튜브를 보면 그건 효과가 대단해요. 완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유튜브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학습을 실제로 1시간 했는 효과를 유튜브를 통해서 단 10분, 5분만 획득할 수 있어요. 유튜브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핵심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가급적 2배속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2배속으로? 아니 박사님 강의한 거는 2배속으로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1배속으로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댓글 내가 봤어요. 그 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과학 분야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튜브를 2배속으로 보는 훈련을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인이 이 속도가 빨라져 있잖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2배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조금 난이도 있는 강의는 1.5배속으로 해갖고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하시면 익숙해져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급 강의, 브레인 아주 구조나 굉장히 어려운 강의가 딱 만나면 그때는 처음에 1배속으로 했다가 반복해야 돼요. 중요한 유튜브는 만드는데 심지어 한 달씩 걸리잖아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10분 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1배속으로 몇 분 보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한 50% 파악됐다 합시다. 그 다음에는 1.5배속으로 봐요. 그래서 중요한 유튜브는 한 5분을 보세요. 교과서는 동일한 챕터를 심지어 5, 6분 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유튜브는 5번 정도 볼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2배속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반으로 탁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핵심은 금방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그 2배속으로 보는 게 습관화되면 다른 일반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브레인이 빨리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는 거는 항상 브레인 과학을 해보면 최우선의 장점이 있어요. 빠르다는 거는. 두 번째는 빠르게 뭘 이렇게 처리를 하면 항상 조금 에러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빨리 지나가면 놓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10분짜리 혹은 20분짜리 유튜브를 딱 봤을 때 실제로 핵심 부분은 한 1분 사이에 있거든요. 맞죠? 가장 핵심 부분은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럼 핵심 부분 조금 어렵고 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분을 다 보지 말고 그 모르는 부분, 놓친 부분 그것만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놓친 부분, 어려운 부분, 핵심 부분을 반복해서 보라. 그게 유튜브의 최대 장점이잖아요. 교수나 다른 사람 강의는 돌려가서 볼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언제든지 가서 꼭 집어서 반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팁이고, 유튜브를 볼 때는 세 번째 팁은 뭐냐면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중요한 인터넷 자료를 보면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이게 세 번째 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용 대 수익이 굉장히 커요.
자, 다운로드 받는데 10분짜리 유튜브도 다운로드 받는데 1분이면 되잖아요. 그럼 다운로드 받아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다운로드를 안 받아놓으면 그 유튜브를 다시 찾는데 10분, 20분 걸리겠죠, 혹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아무리 많은 다운로드를 받아놓으면 뭘 합니까? 다시 안 보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의 신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유튜브를 보면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다운로드 받은 유튜브가 한 5,000편쯤 돼요. 그런데 모았는 그 유튜브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번 더 반복해서 보겠죠. 볼 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튜브에 이제 한 10분짜리 같으면 핵심적인 그 장면은 한두 장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한두 장을 파워포인트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이 되잖아요. 내 지식의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언제든지 갖고 다닐 수 있고 강의할 때 쓸 수 있고 계속 반복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은 체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2배속으로 훈련하실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중에 어려운 부분은 3번, 4번 반복해서 10초, 1분 꼭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중요한 유튜브는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유튜브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는 캡처를 해갖고 파워포인트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옮기면 이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가공을 하잖아요. 자르기 가공을 하는 동안에 내 시간과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장 체화된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거의 5,000편의 각 유튜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난 2년 동안 분석을 하고 중요한 유튜브의 핵심 그림 다이어그램은 3,000장이 넘습니다. 그건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저는 항상 그런 유튜브, 그렇게 소중한 자료를 오픈한 유튜버들한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데 이야기할 때도 항상 레퍼런스 달아주고 참 대단한 일이다. 이분들이 이거 하나 만들 때 며칠 걸렸을 것 같은데 나는 1분 만에 내 지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한테 고맙다 하고 레퍼런스를 달고 알려줘야 돼요. 왜 우리는 계속 공부를 미룰까? 그 질문은 뒤집으면 공부를 안 미루는 사람이 있는 걸 찾아내면 돼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 제가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학습을 미룰까요? 물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물러서 관찰하면 안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자들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뭐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 중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하는데 별로 안 지치잖아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걔들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질문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곧장 답을 달지 말고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것은 그 질문을 뒤집어 놓으면 정답에 가까운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또 투자가 적은데 이득이 굉장히 큰 학습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세계적 인물들이 많은 게 뭐냐 하면 투자는 거의 안 해요. 실험 도구 하나 필요 없어요. 뭐죠? 사고 실험이요. 오마이 사이언스.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을 쓰게 됐고 세계적 학자가 된 게 실험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3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것서 가장 유명한 게 특수 상승이 일어나는 논문인데 그거는 거의 90%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은 우리가 사회에 도전하는 많은 황당한 주장들을 우리가 조금 사고 실험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브레인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 가장 일반인이 많이 질문하는 게 우리 인간의 브레인이 10%밖에 안 쓴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100% 다 쓰면 90%만 써도 막 어마어마한 천재가 된다면서요?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문제는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그걸 10% 썼는지 5% 썼는지 90% 썼는지 어떻게 측정해요? 어려워요. 지원과학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때 사고 실험하면 돼요. 테니스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능숙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수를 다 읽어야 되죠. 그 두 가지 갖고 테니스 게임에 이기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승부욕이 있어야잖아요. 승부욕은 감정의 루프잖아요. 감정의 회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 거 딱 생각해도 세 가지, 최소한 3가지 회로가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운동 회로, 그 다음에 감정 회로, 그 다음에 계산 회로. 그것만 봐도 우리 브레인이 한 50% 쓸 것 같잖아요. 내가 뭐 실험하는데 돈 든 거 없잖아요. 요래 간단히 본인이 생각해봐도 우리 브레인을 10%밖에 안 쓴다는 말이 굉장히 신비스럽다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왜 신비스럽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갖고 합리적으로 사고 실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해밍웨이 브릿지라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 받은 세계적 작가잖아요. 해밍웨이가 그런 명작을 남기는 가장 구체적 방법론이 뭐였었냐면 글을 쓰다가 소설을 쓰니까 중간에 스탑하고 잠을 자러 가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딱 중단할 때 내가 다음 돌아왔을 때 곧장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놔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엄청난 팁입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논문을 보고 있다 합시다. 눈도 침침하고 힘들면 이제 가서 자야 되잖아요. 바로 자기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논문을 볼 때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로 할애해갖고 여기서 요게 중요한데 난 아직 요게 명확히 이해가 안 되고 요게 좀 되게 중요한데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머릿속에 요건 내가 다음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요 부분 해야 되지 하고
잠재의식에다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날 새벽에 딱 일어나면 딱 그 논문을 곧장 보겠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곧장 찾아가겠죠. 만약 그 해밍웨이 다리가 없으면 대명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또 PC에 앉아갖고 컴퓨터를 켜고 어제 뭐 어디까지 했더라? 가만있어 봐라. 어제 뭘 했더라? 한참 두리번거리겠죠. 그 시간이 버벅대는 시간이 10분, 20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학습 의욕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거 하고 내가 어제 요까지 왔었지. 어제 내가 그 문제를 막 풀다가 그 문제 너무 묘하고 재밌었는데 그까지만 내가 이해했었지. 그러면 다음날 곧장 해주고 싶었죠. 제가 연구소 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반도체 레이저 만들면 그럼 한 20일쯤 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날 공정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만 잘하면, 결과 좋은 거 나오는데, 요렇게 하고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급히 빨리 연구소로 가고 싶어져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빨리 가갖고, 어제 요까지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요거 딱 실수 없이 해야 돼. 그때 쾌감 막 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브릿지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대단히 효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꼭 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 브릿지 요거 습관화 들이면 시간을 적어도 1시간 이상 봅니다. 매일. 그래서 해밍웨이 브릿지를 갖고 일단 들어가서 내가 어제 했던 어려운 부분을 쾌감이 생겼잖아요.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알겠어. 딱딱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시간 반 정도 더 해갖고 팠어. 그럼 다 이해를 했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쾌감 줄어들죠. 즐거움이 줄어들죠. 그때 묘책이 있습니다. 그때 단순하되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내가 항상 논문을 보니까 논문을 찾아요, 그때. 논문을 찾는 건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키워드 넣어갖고 논문을 대충 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다이어그램 보고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워포인트로 옮겨요. 단순한 노동이잖아요. 이걸 저는 20년 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해밍웨이 브릿지를 쓰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붙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단순 반복해도 되는 작업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10%에서 20%. 근데 한 30%까지도 괜찮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딱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관리와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안 지치고 하루 종일, 안 지치고 한 달, 안 지치고 1년, 안 지치고 10년, 안 지치고 30년 할 수 있습니다.